어떤 즐거운 스토리인지 또 볼게요. I want to, 뭐뭐 하기를 원하자죠. 뒤에 거 하기를 원하다. wanna, 빨리 말하면 wanna가 되죠. I want to introduce 하다가 빨리 말하면 I wanna introduce 이렇게 되죠. 그래서 want to가 미국 사람 중에 want to 한 사람 거의 없고 거의 다 원어로 약화되고서요. 아예 원어라는 단어도 아예 생겼어요. 처음에 그냥 원어 하다가 나중엔 사전에도 등재가 됐어요. 원어, 뭐뭐 하길 원하다. want to랑 같은 표현이에요. want to를 빨리빨리 읽다 보니까 I wanna go, I wanna introduce 이렇게 돼서 원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렇게나 읽으셔도 돼요. I want to introduce 하셔도 좋고요. 초보에서 빨리 탈피하고 싶다 하면은 I wanna introduce 해서 원어가 want to구나 라고 머릿속에 염두에 콱 박아 두셔야겠죠. 네, 원어, 뭐뭐 하기를 원하다. 동사가 나와요. 뒤에 거 뭐뭐 하기를 원하다. introduce 하면 소개하다. 나의 favorite,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둘 다 돼요. 좋아하는 혹은 가장 좋아하는 cafe 이렇게 되죠. 어디인지 여기 이렇게 찍혀 있기도 하고요. cafe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카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커피를 마시는 장소이고요. 좀 넓은 장소보다 좀 작은 장소를 나타내는 적이 많고요. 그리고 살짝 이렇게 음식 같은 것도 먹을 수 있는 간식 같은 거 우리도 그렇죠. 커피 파는 곳에 뭐 케이크를 놓는다거나 그래서 살짝 먹을 것도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곳 카페 우리가 말하는 카페랑 비슷해요. In our town 우리 동네에 있는 이라고 보면 돼요. 타운은요. 시티도 도시고 타운도 도시예요. 타운도 도시예요. 근데 이제 시티는 좀 큰 도시 개념, 타운은 좀 작은 도시 개념. 그러니까 시 같은 시인데 큰 시 개념, 좀 작은 시나 소도시, 읍 정도. 타운. 그래서 시티와 타운의 차이. 똑같이 시인데 좀 작은 시, 이건 좀 큰 시. 꼭 면적이라기보다 그냥 개념이 좀 그렇다는 것뿐이에요. 딱 구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면도 있고 이제 타운이 도시란 뜻도 있지만 읍이란 뜻도 있고요. 그리고 동네란 뜻도 있어요. 우리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동네 이렇게 해서 우리 동네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정도로 번역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있는 혹은 우리 동네에 있는 나의 좋아하는 카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소개하기를 원합니다.가 되는 거죠. The name, 그 이름은 its name 해도 되고요. 그것의 이름은 해도 되죠. 어퍼슬피 없죠? 없어야지 그것의 소유격이 되는 거고요. 그것의 이름은 해도 되고요. The name of the cafe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The name of the cafe. 그 카페의 이름은 이렇게 되는 거죠. of가 뒤에 거 의니까 카페의 이름은 근데 그냥 생략해서 그 이름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its name is 해도 되고 The name of the cafe 해도 되고 쉽게 그냥 the name 해도 되고요. 이름은 Jackson's Dessert라는 카페입니다. 이게 이제 카페 간판이 이렇게 써 있다는 거죠. 이게 카페 이름인 거예요. 카페 주인 이름이 잭슨인지 창업하신 분이 잭슨인지 이제 그 서양에는 그 이름 걸고 한 데가 많죠.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이간에 김간에 이렇게 많이 성을 내거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름 거는 경우가 많다. 잭슨의 디저트. 그래서 후식들을 원래 이제 판매하는 곳이다. 커피를 중심으로 해서 후식들을 판매하는 곳이라 그래서 잭슨스 디저트. 디저트는 후식이죠. 디저트 이렇게 되고요. 사막은 데서트. S가 하나예요. 엄청 헷갈릴 수 있어요. 디저트 후식. 데서트 사막. S 하나. 데서트 사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다가 단어가 잘 내 입에 안 붙는다 할 때는요. 완벽히 내 것이 될 수 있을 때까지 10번도 좋고 30번도 좋고 100번도 좋아요. 이게 완전히 딱 보면 내가 싹 금방 읽을 수 있을 정도예요. 자다가 일어나서도 읽어보세요. 그럼 디저트라고 읽을 수 있을 때까지 내 걸로 완벽하게 만드세요. 단어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만들어야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단어 하나하나를 흘리고 지나가면 모든 걸 흘리기 때문에 중급에서 무너진다 그랬죠? 초급도 제대로 마치기가 힘들고 중간에 나가세요. 그러면 그냥 나가고 영원히 인연을 끊느냐? 아니라 그랬죠. 제가 3년 후에 또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왕 쇳불도 단김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왕 하셨을 때 시작했을 때 칼을 꺼냈을 때 두부라도 썰게요. 안 써시면 3년 후에 또 썰러 오시니까 그러다 이제 나이 들어서 하는 것보다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제가 논의에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꼭 영어를 마치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태어나셨다 그랬죠. 저는 처음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튼 그러세요. 그래서
뭐 거꾸로 생각하면 저도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 발 빠르게 먼저 예, 이쪽 분야를 선택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dessert 단어 하나하나를 예, 완벽하게 읽는 것도 완벽하고 그리고 헷갈릴 때에는요 혹은 이제 스펠링이 좀 어렵다 하실 때에는요 어쩔 수 없어요. 스펠링은요 쓰는 수밖에 없어요. 쓰면서 외우시면 훨씬 더 머릿속에 잘 장기 기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의 창고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단기 기억 창고예요. 예, 창고가 얕아요. 금방 들어오면은 또 금방 나가요. 근데 장기 기억의 창고는요, 되게 깊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렇게 속까지 쑥 들어가기 힘들어요. 예. 한 번 들어가면 잘 안 나와요. 장기 기억은요. 근데 영어 공부하실 때요, 단기 기억에 넣어놓으면은 금방 까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발표한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2번 읽고 왔다 그러면은 겨우 모면을 하지만 그 다음날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 발표 한번 할 때 50번 읽으신 분은 장기 기억 속으로 쑥 넣어놓으세요. 그러면은 2달 있어도 잘 안 까먹어요. 예, 그런 게 장기 기억이 많이 늘어야지만 내 실력이 쑥 올라가죠. 쑥. 예. 단기 기억은 실력이 올라가는데 쑥 안 올라가요. 뭐 살짝 새털처럼 가볍게 올라갈랑말랑 그러면 날아가고 예. 그래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아이 교육을 시킨다고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가 공부를 시켰는데 그때 모면해가지고 단기 기억으로 꼬박꼬박 잠깐 그때만 모면하고 까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애가 어떻게 수능을 보겠어요. 그죠? 그럴 때 내 아이가 100이면 100 전부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장기 기억 속에 좀 느긋하게 공부를 좀 시간을 들여서 한 다음에 그 오래 가가지고 수능 때까지 잘 발휘하고 수능 때 실력을 써먹으면 걔는 그 실력은 평생을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기 기억 속에 넣고 공부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 기억 속에 넣고 평생을 써먹을 수 있는 공부를 하기를 내 아이한테는 바라면서 본인은 단기 기억으로 그냥 그때 모면하시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여튼 그렇습니다. 결론은 뭐냐? 복잡하게 말씀드렸지만 처음 나오는 단어나 아니면 단어가 스펠링이 좀 헷갈리거나 딱 봐서 잘 안 익혀지는 단어나 다 이유가 있어요. 좀 어려울 수가 있고 어려운 단어일 수가 있고 처음 보는 단어일 수가 있고 그럴 때 이 단어를 내 걸로 만들고자 하면요. 꼭 공책에 안 써도 좋아요. 예. 집에 굴러다니는 메모지 많아요. 예. 잘 모아두셨다가 써보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밥 안 쳐놓고 한 10분만 써보시고 이렇게 직접 이렇게 글씨로 써보세요. 요즘 우리 글씨 안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글씨로 여러 번 써보다 보면 이제 익혀져요. 손으로 쓰다 보면은 뇌가 왠지 모르게 금방 손으로 안 써본 글씨랑 써본 글씨랑 엄청 달라요. 예전에도 그래서 발표를 잘하시는 분은 수업 시간에 잘하시는 분은 후배들한테 꼭 이렇게 조언을 하세요. 쓰면서 외워지면 정말 잘 외워진다고. 그래서 30번을 읽든 50번을 읽든 본인은 한번 꼭 써본다 아니면 10번을 꼭 써본다 각각 있으셨어요. 그래서 꼭 써보는 분은 장기 기억 속에 잘 집어넣어가지고 잘 안 나가는 거를 본인도 느끼세요. 그래서 제가 써보란 말 안 했는데도 그렇게 써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은 또 발표를 잘 하세요. 그래서 여튼 모르는 단어 나오면은 빨리빨리 요즘은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렇게 새 단어가 쏟아져 나오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럴 때 빨리빨리 단어를 빨리 잡으세요. 그래서 이제 한 번 할 때마다 단어가 이제 한 2-3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새 거가. 그럴 때 그때 빨리빨리 내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조금 더 5개, 6개 나올 때 더 잡기 쉬워요. 그래서 모든 게 익숙해지면 또 금방 하세요. 그래서 잘 이제 안 외워지거나 발음이 힘들다 하시는 단어는 꼭 써서 메모지에다 써가지고 여러 번 써보신 다음에 뇌에 전달을 꼭 해주세요. 그래서 그 이름은 잭슨의 디저트입니다. 후식들이라는 가게 이름입니다. it's은 그 카페이죠. 는 Fifth Avenue 5번가에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길 이름. next to가 두 줄이요. next to. 뭐뭐의 옆에. 뒤에 거 의 옆에요. 뭐뭐의 옆에인데 of 안 써요. of가 원래 뭐뭐의잖아요. 그런데 next of란 표현은 틀립니다. 없습니다. 그런 표현 없어요. next to입니다. 내 옆에 그러면은 next me 아니고 next to me예요. next to me. 그리고 뭐뭐 옆에 하면 무조건 next to입니다. 그래서 스카이 타워라는 그 건물이겠죠. 건물 옆에 스위프트 에버뉴에 있습니다. 5번가에 스카이 타워, 5번가에 이제 스카이 타워도 있는 거예요. 그 타워, 그 높은 건물이겠죠. 높은 건물, 그 건물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카이 타워가 유명하니까 그거 보고 찾아가라 라는 거죠. next는 뒤에 거의 옆에, 뭐뭐의 옆에. 이건 건물 이름이고 건물 이름은 이제 그 고유 명사를 해서 대문자 썼어요. S도 대문자, T도 대문자. Fifth Avenue를 살펴볼게요. Fifth 하지 않고 Fifth 하죠. 이거는 서수죠. 기수랑 서수가 있다 그랬죠. 1, 2, 3, 4, 5, 6, 7 숫자 1, 2, 3, 4, 5, 6, 7은 기수.
첫 번째, 두 번째는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라 그랬어요. 순서할 때 서자, 서수. 서수는 첫 번째, 두 번째, first, the second, the third 하고 the fourth 한 다음에 the fifth 하지 않고 the fifth로 바뀝니다. 예, 기수는 5였어요. 5는. 그러다가 fifth 하지 않고 이거 없애고 fifth, VE를 F로 고친 다음에 fifth 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의 이가 되죠. 그래서 Fifth Avenue 하면 다섯 번째 에버뉴는 이제 길 이름이죠. 길. 네. 그래서 길이 예를 들어서 길 그러면요. 한국에서 길을 나타내는 말은 종로 일가, 길로자. 종로 일가 할 때 일가, 이가, 삼가, 사가 도 길이죠. 길을 나타내는 말. 뭐 그다음 또 뭐가 있어요? 대로변, 가, 길 이름 이렇게 있어요. 이제 미국은 길이 많이 발달된 나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길 이름이요. 제가 한번 세보니까 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예. 되게 많아요. 스트리트도 길이죠. 예. 에버뉴 방금 나온 에버뉴도 길이에요. 뭐 블러바드 해서 블바드 줄임말 이렇게 쓰고 뭐 엄청 많아요. 로드를 해가지고 RD로 줄이는 것도 있고요. 뭐 드라이브웨이인지 뭐죠. DR도 있어요. DR도 무슨 로 이렇게 되고요. 뭐 많아요. 길 이름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길 이름이 쭉 많은데 거기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게 두 가지예요. 스트릿과 에버뉴. 예를 들어서 맨하탄 그 섬이죠, 섬. 네, 맨하탄 섬을 예를 들어 본다면 뭐 이렇게 생겼는지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이제 다리가 이렇게 있죠. 그 연결하는. 근데 맨하탄 그 스카이스크레이퍼스에서 그 고층 빌딩 많은 그 사진을 많이 보시잖아요. 네. 거기를 보면 스트리트 그러니까 길이 이렇게 미국 역사가 200년이 넘었는데 그때 길을 벌써 이렇게 닦아놓은 거예요. 바둑판처럼. 네, 이렇게 닦아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스트리트는요. 이게 스트릿이에요. 이게 스트릿. First Street, Second Street 뭐 이렇게 되죠. 네, 스트릿. 이렇게 해서 여기는 뭐 125번가 스트릿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숫자가 많아져요. 네, 그래서 uptown 위로 갈수록 uptown이 되고요. 숫자가 up하죠. 밑으로 내려갈수록 downtown. 네, 숫자가 내려가죠. 네. 요 중간에는 뭐 30가, 50가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에버뉴는 이쪽에서 차요. 이렇게 난 게. 그래서 First Avenue, 예, 여기는 Second Avenue 이렇게 가 쭉쭉쭉. Fifth Avenue가 이제 가장 보석 같은 거 많이 파는 그런 그 화려한 그런 길이 되는데, 그래서 쭉 가서 이제 에버뉴는 이쪽으로 갈수록 길이 더 많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길 숫자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스트릿과 에버뉴만 알면 그 주소를 찾아가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Third Avenue, 예, 31st Street 하면 이렇게 딱 이렇게 좌표가 나오죠. 스트릿과 에버뉴만 알면은 바둑판 좌표 탔듯이 찾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길 이름 가지고 그리고 여기 이제 요 도로명 있죠? 도로명 아니 번지수. 번지수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길이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중앙선이고 여기가 이제 건물. 여기도 건물. 여기가 도로죠. 도로. 차들이 이렇게 다녀요. 그러면 이쪽에 이제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건물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쪽은 1, 3, 5번지, 1번지, 2번지, 1번지, 3번지, 5번지, 7번지 이렇게 숫자 홀수로 나가고 얘는 2번지, 4번지, 6번지, 8번지 짝수로 나가요. 너무너무 찾기 쉽겠죠. 그래서 스트릿과 에버니를 알고 그러면 여기 어딘데 거기서 이제 그 번지수를 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면서 홀수 번지수는 오른쪽만 보면 되고요. 짝수 번지수는 왼쪽만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찾기 쉬운데요. 또 어떻게 찾기 쉽게 해놨냐 하면 이 건물의 번지수를 딱 크게 써놨는데 예를 들어서 앞에서 직접 봅니다. 우리가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요 건물이 만약에 37 번지가 이제 37이다. 그러면은 여기 1층, 2층, 3층 이렇게 올라갔을 때 1층에다가 37에서 엄청 크게 써놨어요. 두껍게 그것도 뭐 금색으로 기억하는데 엄청 두껍게 크게 써놔가지고 진짜 약시도 다 멀리서 보일 정도로 여기는 그럼 39번지도 엄청 크게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그맣게 써가지고 가까이 가서 봐봐야 되는데 얘는 크게 써놔가지고 41번지 운전하면서도 금방 딱딱 눈에 띄게 41이 안 보였더라도 37 보면 옆이니까 41이구나 알 수 있도록 이 숫자 자체도 너무너무 크게 써놔가지고 바보도 찾아가지고 여튼간에 엄청 크게 써놔가지고 놓칠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게 그래서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길가에는 쥐도 막 황소마냥 쥐가 기어다니고 징그럽고 막 바퀴벌레가 쥐만 하고 막 이래가지고 징그러워가지고 이게 무슨
선진국인가 했는데 이런 시스템 자체는 진짜 선진국. 예. 여튼간에 뭐가 다르냐면 네. 스트리트 에버뉴 하다 그랬습니다. 에버뉴가 이제 도로입니다. 그래서 5번 가라고 보시면 돼요. Fifth Avenue에 그 도로 상에 있다, 길에 있다 할 때는 on을 씁니다. On the street, on the street처럼 길 위에 있는 거죠. 길 속에다 땅을 파고 묻어놓은 게 아니죠. 그래서 스카이 타워 옆에 5번가에 있습니다. 그것은 카페는 이렇게 되죠. 찾아가기에 편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주소를 몰라도 이렇게 하면 금방 찾아가요. It sells 그 카페에서는 팝니다. 이면서 카페가 판다 이렇게 돼요. 23인칭 단수 현재니까 sells s 붙이고요. Desserts 후식을 팔죠. Like 뭐뭐와 같은 뭐뭐처럼 뒤에 거예요, 앞에 거예요. 항상 영어는 거의 다 99%가 뒤에 거죠. 이 뒤에 거와 같은 뭐뭐와 같은 뒤에 명사 나와요. 이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이 세 가지와 같은 디저트들을 후식들을 팝니다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세 가지죠. 또 여러 개 더 팔겠죠. 케이크들과 쿠키들과 그리고 아이스크림과 같은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like는 여기서 좋아하다 아니죠. 좋아하다는 동사이지만 여기서는 뭐뭐처럼 뭐뭐와 같은 전치사로 쓰였어요. 전치사는 뭐냐? 뭐 with, in, for 이런 것처럼 뒤에 명사가 오는 걸 전치사라 그래요. 그래서 요거와 같은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명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명사 있죠. 전치사 다음에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전명구란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명구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온 구문이다. 그래서 이게 전명구인 거죠. 전명구란 말은 모르셔도 되지만 이 개념은 알고 계셔야 돼요. 전치사 다음에 항상 명사를 목적으로 치는데 얘네를 합해서 하나의 의미 단락이 돼서 구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뭐뭐와 같은 이렇게 되죠. 명사가 세 개나 나와서 이건 좀 길어졌지만 like me 하면 나 같은 나처럼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전치사랑 항상 명사랑 짝꿍이 된다. 그러니까 이 전자는요. 영어에서 항상 명사가 중요해요. 명사가 사물의 이름이니까 이름이 되게 중요하겠죠. 이름이 중요한데 그 명사의 앞에 있다. 그래서 항상 명사가 중요시해요. 그래서 명사의 앞에 있다 해서 앞전자 써서 명사의 앞에 있다 해서 전치사가 되는 거죠. 전치사 앞에다가 둘 치자 명사의 앞에다가 두는 거다. 그래서 전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항상 있다. 그래서 하나의 의미 단락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개와 같은 그런 디저트들을 팝니다가 되는데요. 세 개 나열할 때 또 and를 몇 번 씁니까? 한 번만 쓰죠. 그래서 cakes and cookies and 아이스크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유치원생들이 말하는 거고요. cakes 여기 and 3번 생략하고 cookies and 아이스크림 100개 나열할 때도 and 한 번 씁니다. 1, 2, 3, 하다가 99 and 100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개와 같은 후식들을 팝니다. I love this place. 나는 이 장소를, place가 장소죠. 너무너무 좋아해요. 뭐 사랑한다라기보다 like very much 정도로 보시면 돼요. like very much. 매우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아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에예요. 이유를 나타내죠. 뭐뭐 하기 때문에.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뒤에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앞을 한번 끊어서 읽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길다고 생각하시면 여기다가 커마를 넣으셔도 돼요. 커마는 자기가 넣기 나름이에요. 근데 나는 커마를 자주 넣고 싶어. 그렇다고 아무 데나 막 끊어서 넣는 건 아니고요. 이럴 때에는 넣으셔도 좋고 안 넣으셔도 좋아요. 커마가 커마스럽지 않게 이상하게 뭐 됐는데 이거 커마입니다. 이거 커마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좋아요. 그래서 이 문장이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 넣으셔도 되고요. 이 문장 조금 긴 것 같아. 복잡한 것 같아. 난 여기를 넣어야지 더 깔끔하게 보일 것 같아요. 그럼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다 커마를 넣으면은 이제 얘랑 좀 분리가 돼서 읽을 때도 좀 쉬죠. I love this place. 좀 쉬고 because it is lively.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커마가 없어도 사실 좀 쉬게 생겼어요. 여기 좀 쉬죠. 이렇게 긴 문장을 한꺼번에 말하진 않죠. 커마가 없어도 쉽니다. 하지만 커마가 있으면 난 여기 한번 끊어주고 싶어 하시면 여기다 커마를 넣으셔도 돼요. 아무데나 막 넣는 건 아니고요. 넣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왜 여기다 넣냐 하면 I love this place 한 문장이죠. it is 어쩌고 저쩌고 얘도 한 문장이죠. 두 문장을 연결하는 because죠. 근데 because가 뒤에 거 하기 때문에니까는 뒷 문장을 끌고 다녀요. 그러니까 여기를 끊어줘야 되죠. 뒤에서 끊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뭐뭐 하기 때문에 좋아한다 이렇게 됩니다. 뭐 하기 때문에 그것이 카페가 이 말이죠. lively 하면요 생방송할 때 뭐 이런 거죠. 생기발랄한 생기가 있는 활발한 이 정도 돼요. 생기발랄한 생기가 있는 활발하고 cheerful 명랑한 경쾌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활발하고 경쾌해서 가면은 생기가 돌고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뜻이죠. cheerful, 명랑한, 활발한, 생기 있는, 생기발랄한 정도예요. 그것은 생기발랄하고 그리고 명랑해서 그러니까 카페 가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장소를 좋아합니다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카페가 생기발랄하고 그리고 경쾌해서 발랄해서 명랑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장소를 좋아합니다가 되죠. 네, 그래서 5문장밖에 안 되는데 설명은 되게 길어졌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